네, 이번 주에 관심 받았었던 주요 업종과 종목 자세한 분석 세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리스트가 있는지 관련된 업종, 섹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출발할 업종은 반도체입니다. 이번 주 참 뉴스가 많았죠. 중동발 호재에 엔비디아가 급등을 보이면서 국내 반도체주들도 덩달아 훈풍을 받았습니다. SK하이닉스가 20만 원 선을 탈환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허인남 대표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대장주 동향부터 먼저 점검할까요? 네, 우선 이제 SK하이닉스를 살펴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최근 이제 그 엔비디아 중심 이제 미 기술주가 상승하면서 다시 이제 20만 원까지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이고 또 최근에 엔비디아가 사우디향 공급 계약 소식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이제 모멘텀을 이제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는데 1월부터 이제 SK하이닉스의 추세를 살펴보면 18만 원을 하단 그리고 또 22만 원을 상단으로 형성하는 박스권, 즉 지지부진한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글로벌 관세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박스권을 장중 좀 이탈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다시 이제 하단 지지력은 확보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위치가 이제 중장기 추세상의 이제 상승 추세의 지지력을 확인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까지의 이제 단기 좀 상승 모멘텀은 이제 열려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에 그 플렉트 지분을 100%를 15억 유로에 인수하는 계약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렇죠. 네, 플렉트는 이제 유럽 최대 공조기기 기업입니다. 데이터 센터용 냉각 기술에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이제 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삼성전자가 이번 인수를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공조 사업을 이제 확대하겠다는 이제 그런 목표가 이제 그 계획이 하나씩 이제 실행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글로벌 데이터 센터 공조 시장이 이제 연평균 18% 정도를 이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30년에는 이제 441억 달러 규모까지 이제 추가적인 지속적인 성장 모습이기 때문에 네. 좀 미래의 먹거리, 좀 동력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 초점을 맞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 대표님은 반도체주 전략 어떠실까요? 일단 이쪽 섹터가 이제 추세적인 자리를 잡아가는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저는 좀 이쪽은 계속 기대감을 드리고 있죠. 그러셨었죠. 예. 예.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7만 원 그 초중반 매수 그리고 20만 원 초까지 이제 수익을 좀 챙겨드리기도 했는데요. 우선 그 사우디, 카타르 등 그 중동발 엔비디아 AI 칩 대량 구매 훈풍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20%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기에는요, 외국인 수급과 다음 주 그 20만 원 안착 여부 등등 조금 더 확인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그 김영구 대표님께서도 표로 보여주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외국인이 그 5월 들어서는요, 오늘까지 무려 그 1조 3,4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그 돌파를 지금 일단 해놓은 20만 원 이 지지력을 확인해 준다면 새로운 추세를 만들고 작년 7월 기록했던 2000년 이후에 신고가가 24만 8,500원이었는데요. 여기를 돌파하는 것까지도 저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역시 핵심 포인트는 외국인 매수의 지속 여부와 또 단기 과매수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등 그 반도체주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움직임에 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급할 것은 없고요. 만약에 다시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니까요. 반테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반테크 관점으로 다시 저가 매수하는 기분 좋게 또 반복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는 좀 다릅니다. 네. 굉장히 속도가 좀 늦어요. 5만 원 초중반 매수는 유효를 했습니다만 크게 반등하지는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수급적으로도요. 기관은 조금 매수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SK하이닉스와 달리 외국인은 여전히 쉽게 매수로 돌아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아직 강력한 모멘텀,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그 콜테스트 승인인데 이 부분이 나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SK하이닉스를 우선순위에 두고 투자를 하시되 삼성전자도요, 더 이상 큰 악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중국용으로 저사양 AI 칩에 그 HBM 대신 GDDR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또 새로운 그 수혜가 기대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기존 말씀드린 그 5468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최근에 그 한미반도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예전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회사죠. 그런데 최근에 고점 대비 한 50% 이상 조정을 받은 이후에 많은 악재를 딛고 지금 추세를 돌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또한 관심주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에 이어서 다음 핫했던 업종으로는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뭐 원전 포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대선 공약이 부각되면서 랠리를 보였습니다. 김영구 대표님, 투자 입장에서 궁금해지는 건 그럼 뭐 조정이 나올 때마다 담아가는 전략을 취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이 보면은 뭐 풍력이니 그다음에 태양광이니 이런 유형들이 있지만 요즘은 특징이 하나의 그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쪽에 수급이 왕창 몰린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자신이 예상했던 수치를 뛰어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바로 그런 케이스의 모습이었고 네. 하나솔루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광이니 풍력이니 섹터들이 나오면서 급등을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팔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수익을 챙겨드리긴 했지만 여기서 좀 더 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거든요. 예를 들면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오늘 또 15% 급등을 한 점도 그런 점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들을 갖다가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면 지금은 추격 매수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쫓아가다 보면 잘못해서 또 고점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네. 하나솔루션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닥권 이 종목이 15,000원부터 올라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급등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만약에 요번에 눌림목 조정을 보여준다면 35,000원 선 중심선에서 3만 원 선 사이 여기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적시타 매수 시점. 혹시나 안 오고 그냥 간다면 여러분들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원전주 같은 경우에요. 체코발 수주 재료로 25년 1월부터 상승 추세를 했는데 지금까지 올라왔어요. 끝나지 않고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BHI나 대표적인 주식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여기도 쫓아가자니 좀 거북스러워요. 네. 사실 이 자리는. 그래서 지금은 추격 매수 말고 있는 자의 영역이니까 여기서 한 단계 더 눌릴 때 그런 시점에서 다시 매수를 시작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구 대표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동우 대표님께서도 이 신재생이나 원전 관련해서는 대응 전략 어떤 방향이세요? 뭐 의견 한번 바로 들어볼까요? 뭐 저도 일단은 뭐 같은 방향인데요. 네. 뭐 일단 정책에 대한 부분만 놓고 본다면 약간 퐁당퐁당 뭐 반복 매매를 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기도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친환경 그리고 탈탄소에 대한 정책들이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고 실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조정 시에 무조건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뭐 AI 인프라 확대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기도 한데요. 현실적인 대안은 뭐 결국 이제 현재는 원전이 필수라는 공통적인 분모들이 생겼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태양광은 AMPC 이제 지급 제한이 미국 내 점유율 40%를 차지한 중국 태양광 업체에게는 악재이나 국내 업체들은 이제 반사 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또한 미국은 이제 원전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현재 수준에서 4배까지 늘리는 행정명령을 준비하는 상황이라서 특히나 국내 원전 업체들은 상승이 아직도 출발도 안 한 상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2017년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의 원전 설계가 전 세계 물량 중에서 87%나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이고 AI 산업 발전에서 결국 이제 필수인 대규모 원전 공급을 전력 공급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력과 그리고 국내 원전 산업에서의 경쟁력 있는 단가 그리고 빠른 생산 능력을 절대적으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 원전이나 뭐 신재생 에너지 믹스 관련주가 추가 상승은 분명히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는 소비주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통도 포함이지만 카지노나 면세 쪽까지 뭐 신정부 출범도 앞두고 있죠. 관광객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까지 확장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김영구 대표님, 소비주는 탄력이 더 좋아질까요? 네, 좋아집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걸까요? 예, 중요한 점은 꾸준히 상승하니까 누구든 올라타도 손해보지 않는 쪽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네.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카지노 관련주들입니다. 카지노요. 대표적인 종목이 4종목이 있는데요. 파라다이스, GKL, 롯데관광개발, 강원랜드 이런 종목들입니다. 근데 표 3을 보면 제가 표를 갖다 보면은 파라다이스나 GKL이나 롯데관광개발의 매수 주체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매수 주체의 내용들을 보면 기관들이 집중하는 거 있고 외국인들이 집중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모두 바닥권에서 지금 이들 종목들이 상승을 시작하는 모습이 아주 좋고요. 네.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고 보더라도 여러분들 주봉을 한번 반드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봉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막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한 건데 그 중에서도 차트 하나를 보시면 롯데 관광개발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 적자가 쌓여갖고서 주가가 못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종목이 제주 개상을 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을 한 차트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올라타도 되겠느냐라는 질문에는 오케이 사인을 내려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이 대상이 되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다만 단점이 하나 있다면 대형주들이다 보니까 조금 무거워요. 하루에 움직이는 폭이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파르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시고 조금 그 추가 수익을 원하시는데 다른 거는 겁나고 하는 그런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사서 모아놓으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소비주 가운데 카지노 쪽 의견을 들어봤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식품 중에서도 삼양식품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이제 정말 고점이냐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동우 대표님 뭐 예상이 가능할까요? 뭐 예상은 네.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이제 삼양식품과 S&D를 한번 90만 원대부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제 삼양식품은 브랜드 가치가 이제 너무 커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농심이나 오뚜기,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알만한 이 라면 브랜드의 이제 한계를 뛰어넘은 삼양식품인데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불닭 열풍이 그 우리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수그러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해외에서의 그 수급량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었고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삼양식품은 공장을 증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또 모자랄 정도로 상당히 지금 파급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최근에 호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 상승을 했던 부분이 분명히 주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의 주요 모멘텀, 주요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유통이나 소비재 쪽으로 집중할 수 있었는데 그게 확실한 이벤트죠. 그러니까 호실적이라는 날개를 단 삼양식품이나 뭐 APR이나 이런 유통 소비재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결국 이제 삼양식품에 국한돼서 보면 브랜드 가치가 아직은 좀 깨지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외국 쪽의 시장 점유율이 아직 그 증설을 한 효과가 아직 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상향 추세는 조금 더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최근 호실적 발표 이후에 세로 물량과 겹쳐져서 등락을 조금 거듭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그 단가 정리만 조금 된다라면 조금 더 우상향을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 핫했던 업종은 로봇입니다. 지금 로봇이 또 이번 주에 급등이 있었죠.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미래 전략 기술로 로봇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진 대표님, 연초에 급등을 했다가 조정이 나왔다가 또 지금 분위기를 타다 보니까 이제 또 투자 접근 시기인가 궁금해지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어떤 답을 주실까요? 네, 뭐 제가 연초부터 강조드렸습니다. 예, 올해 시장을 전망하면서 탑 원픽으로 뽑은 게 바로 로봇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로봇 시장이 대선 후보주들의 그 정책이라든지 이런 대선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는 극히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결국 로봇과 AI 섹터는요,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올해는 물론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길게 그리고 또한 크게 보고 계속 미래 성장주 관점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연초 급등 이후에 미국 기술주 조정을 받는 그런 시점에서 같이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다시 좋아 보입니다. 따라서 재차 주목을 해야 될 시점은 맞고요. 종목으로 들어가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하이젠 RNM 이런 그 로보템의 대장격인 종목들 차트를 봐도 큰 추세가 아직 무너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고요. 또한 그 SP 시스템스라든지 SBB 테크 등 다른 로봇주들도요.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추세가 상승 전환하고 있는 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올해 2차 시세에 대비해서요. 현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관광주 쪽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지금 미국 쪽에서는 6월 초에 이 사업 관련된 그 초청을 우리나라 정부 쪽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확실하게 다시 보내진 않은 것으로는 전해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투자자들이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지금 대응 전략은 어떻게 취하는 게 좋다 보세요? 네, 한 3, 4월에 먼저 이런 그 알래스카 LNG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였고 또 이번 주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을 좀 키우는 분위기인데 아직 이제 확실성은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일부 상승만 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 파동을 줬을 때처럼 이제 급등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좀 실체 없는 테마성 종목군도 많고 또 반대로는 좀 모멘텀 지속이다 보니까 좀 기대감은 어느 정도는 좀 유지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정책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현재 좀 그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에 가장 앞서 있는데 만약에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됐을 때 좀 관련도가 깊은 또 그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정책 관련주로도 엮여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향후 계속 좀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조선 쪽은 어떨까도 바로 이동우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이야 미국과의 관세 협상 그 과정에서의 중요한 역할로 계속해서 지목이 되고 있고 최근에 과거 대비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또 기대감도 앞으로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대응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끌어가도 될까요? 네, 일단은 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조선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이전에 MRO 수주 그리고 현재의 이제 LNG 프로젝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LNG 선 건조에 대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과되지 않았을 때 요 수주 잔고 기준으로 보면 원래는 25년 하반기 그리고 26년 초반 상반기에 약간의 그 피크아웃 우려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네. 최근 들어서 MRO 수입이 증가를 할 것이다. 그리고 LNG 수입으로 인한 전체적으로 LNG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LNG 선 자체의 수요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27년부터 해서 탈탄소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면서 친환경 그 배들에 대한 성과들이 이제 움직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수주가 들어가야지만 27년부터는 그 배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전체적인 조선업 수주가 아직 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구간들이 한 번 더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실제로 28년까지의 수주 잔고까지 감안하면 현재 수준에서 한 번 더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서 26년 말까지는 아마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가 남아있죠.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답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의회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IRA 전기차 세액공제의 조기 종료 이런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타격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보유하신 분들이나 좀 지켜보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지금 어떤 선택지가 낫다 보시는지 김진 대표님 답변 주실까요?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지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고진감래입니다. 예, 보유자분들 지금 손절할 수 있는 가격도 아닙니다. 지금 자리가 절대 손절할 수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첨부로 말씀드리면은 손절해서도 안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티시라는 말씀 보유자분들에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적극적인 추가 매수 또 심지어는 서서히 모아가는 그런 관점에서는 새로운 신규 매수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시점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네 분의 의견들 여러 가지 전략 세우시는데 활용 자료로 또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라는 점 다시 한번 전달드립니다.